공간제작소의 정은영 매니저입니다. 저희 공간제작소에서는 매년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기획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퀘어 모델들을 하나하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던 모델이에요. 대형 평수에 속하기도 하는데 유스퀘어라고 하는 모델 먼저 알아볼 거예요. 유스퀘어는 한창 코로나 시절 때 이제 외부의 출입이 좀 어려운 시절에 집 안에서도 오피스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묶어가지고 외부에 출입을 하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모든 행동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획을 해서 만든 모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온 가족이 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일으킬 수 있게끔 평수도 조금 큰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일단 제원 먼저 살펴보면은 1층 같은 경우에는 30평, 그리고 2층은 18.9평, 도합해서 49평에 이르는 대형 평수의 주택입니다. 보통 40평대 후반, 그러니까 50평대에 달하게끔 된다 그러면은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까지도 충분히 머무를 수 있을 만큼의 대형 평수인데요. 일단 외부 먼저 살펴보면은 한창 인기가 있었던 형태죠. 디귿자 형태의 중정형 메스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파벽돌, 그리고 지붕재 같은 경우는 징크로 이루어져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 큐를 따라서 좀 깔끔하면서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디자인이 특징인 주택입니다. 외부에서 주로 봐야 될 포인트는 텐마루 공간과 그리고 중정 공간이 되겠네요. 텐마루 공간 같은 경우에는 포치처럼 넓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간단하게 걸터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주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사실 현대에 와서의 주택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공간이에요. 보통 조금 더 넓혀서 포치를 쓰거나 조금 더 넓혀서 데크 공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텐마루는 이제 한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손님이 오셨을 때 잠깐 쉬어가는 공간이거나 아니면 손님과의 연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주인과 안주인과 외부에서 오신 손님을 연결시켜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내로 들어와서 보면은 자랑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아까 외부에서도 포인트 되는 공간이긴 했지만 실내와의 연결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눈에 띄는 곳은 주방 부분이에요. 주방에서는 우리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창호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죠? 폴딩 도어라고 해서 열었을 때는 내 외부가 마치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개방성을 가장 중요시한 창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외부 공간, 이 중정 공간을 좀 주방에서의 확장된 공간으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디귿자 형태로 생겨져 있는 집의 특성상 외부에서는 안쪽 중정 공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우리 가족들만 즐길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실내에 있는 주방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가령 이렇게 되겠죠. 엄마는 주방에서 음식을 차리고 아이들은 중정에서 놀다가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서 이 데크 공간에 있는 아이들과 즐길 수 있게끔 가부장도 있다. 그렇죠. 요새는 아버지가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뭐 거꾸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이들과 어머니가 데크 공간에서 쉼을 택하고 아버지가 이제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도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방에서 거실로 살짝 눈을 옮겨 보면은 이제 우드색으로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거실 공간을 구성한다 그러면 소파와 TV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유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접히는 양계 창호가 이제 우리 눈높이 이상의 이제 어느 정도 열린 폭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의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윈도우 시트라고 하는 공간이죠. 이 윈도우 시트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는 배색을 다르게 해서 이 공간 좀 더 특수하다, 여기는 벽체에서부터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포근한 공간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결국엔 거실 공간의 시작 부분인데, 이 거실 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디자인적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가장 크게는 1, 2층이 터져 있다. 흔히 말하면 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1.5층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붕선을 따라서 쭉 사선으로 된 천장이 이어지고, 이 천장이 2층 천장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1, 2층이 하나의 슬라브라 그러죠. 이 하나의 바닥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뚫려져 있다 보니까 좀 더 연결감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흔히 1, 2층이 뚫려져 있으면은 청고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간감도 훨씬 더 넓게 느껴질 수 있게끔, 그래서 말 그대로 거실이라는 공간을 주 생활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좀 더 합리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거실 공간의 맞은편에는 일자형으로 쭉 뻗어 있는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계단 위쪽으로는 가족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거실을 어떻게 보면 스키플로어 형식처럼 두 개의 단으로 나눠서, 이쪽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공간이라면 위쪽은 아이들의 공간으로서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또 이 두 개의 공간이 완전 분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픈된 하나의 통짜 공간으로서 연결성을 부여한다는 게 이 공간의 특징이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게 보여지는데, 보통 자연광이라고 하죠. 자연광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큰 창을 필요로 하거나 통창이라고 하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연결되는 창을 구성하기 마련인데, 저희는 채광창, 이 천장에 있는 천창을 이용을 해서 계단 공간이나 이런 데 부족한 조도를 조금 더 자연광으로 채워줄 수 있게끔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계단을 올라설 때 보통은 이제 다운라이트라고 해서 일반적인 등을 쓸 수도 있는데, 천창을 사용을 함으로써 재미도 주고 창의력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계단 공간의 특징으로 본다면은, 이제 전반적인 배색은 흰색을 바탕에 이 계단의 멀바우 색상이 조금 더 도드라질 수 있게끔 대비를 줘서 이 계단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확 주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심플하게 꾸며준 것이 특징입니다. 2층 공간에 올라서게 되면은 눈에 띄는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가스 벽난로인데요. 이 벽난로도 이 벽체랑 같은 화이트로 구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특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흰색과 대비되는 어두운 톤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준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옆에도 1층에 있는 거실의 윈도우 시트 공간과 동일하게 낮은 앉을 수 있는 소파 공간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1층과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난간이 아니라 유리 난간을 사용을 해서 거실 부분이 확 보여줄 수 있게끔,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뚫려져 보이게끔 시야를 확장시켜 준 것이 특징이에요. 반대로 돌아서서 우리 가족실 쪽 윈도우 시트라고 보여지는 이 소파 공간을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한 창이 하나 보여요. 뭐냐면 코너 창이에요. 코너 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조주택에서 구성하기엔 가장 어려운 창이긴 해요. 왜냐, 이 코너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하중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 보통은 이제 기둥이 서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창이 거기를 이제 끊어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보강도 들어가고 그 구조의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만들 수 있는 창이거든요. 우리 2층 거실 측에서도 보면은 채광의 용도죠. 사실 환기나 이런 용도보다는 채광의 용도에 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코너창이 존재를 해요. 이게 외관에서도 조금 독특하게 보여지고, 실내에서도 흔히 보는 양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포인트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또 왼쪽으로 돌아서면은 작은 복도 공간과 여러 가지 실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2층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작은 방, 그리고 이 작은 방도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층고를 지붕각이랑 맞춰가지고 올려줌으로써 작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넓게 보일 수 있게끔,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한다면 2층 침대를 두더라도 위에 천장 공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게끔 구성해 준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그마한 욕실이 하나 딸려 있는데, 2층에 있는 사용자들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협소하지만은 알찬 구성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층 공간의 대망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이 거실, 주방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테라스 공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테라스는 우리 집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중정형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테라스 공간도 그 중정의 한 형태로서 이 테라스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취하더라도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이 테라스 공간도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중정의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된 것이 특징이에요. 저희 공간 제작소에서는 이 정도 면적이 되는 테라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은 설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시도해 보면 하겠네요. 그래서 이 유스케어의 주요된 부분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씩 보고 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집에 가장 어울리는 분은 어린 아이를 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부부에서 이제 오피스를 벗어나서 내가 이제 홈에서 이제 일을 한다, 재택근무를 주로 한다 라고 하시면은 가장 알맞는 집이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서재 공간도 따로 두고, 안방 공간도 따로 두고, 아이들을 위한 거실과 아이들을 위한 침실, 아이들을 위한 욕실까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참 쓰기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유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화성 공장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외부에 들어간 마감재나 내부에 대한 마감재들 조금 더 리뉴얼을 해서 오픈할 예정이에요.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해서 이제 오픈하우스 일정이 잡히게 되면은 올려드릴 테니까 이 유스케어 모델이 궁금하시다면은 공장 한번 방문해 주세요.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B스퀘어 주택이에요. B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간재